1990년대 초 서울의 한 대형 공연장. 수천 명의 관객이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드럼 소리가 땅을 울리듯 터져 나오고 전기 기타가 번개처럼 쏟아지자 순간 공연장은 전율에 휩싸였다. 그때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등장했다. 검은 가죽 자켓, 긴 머리, 마이크를 움켜쥔 그의 모습은 이미 하나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첫 소절이 터져 나오자 관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열광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었다. 무대를 집어삼키는 괴력의 보컬리스트, 한국 록을 대표하는 카리스마. 그의 이름은 김종서였다. 그의 샤우팅은 마치 억눌린 감정을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강렬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으로 다가왔다. 언론은 그를 록의 황제라 불렀고 팬들은 그의 무대를 보기 위해 전국을 돌며 공연장을 찾았다. 그 뜨겁던 시절 누구도 그의 몰락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들려오기 시작한 소문은 충격적이었다. 한때 수만 명의 함성을 이끌던 그가 이제는 외톨이처럼 홀로 남겨졌다는 것이다. 공연장의 불빛이 꺼지고 관객의 환호가 사라진 뒤 그는 왜 그렇게 조용히 세상에서 잊혀져야 했을까? 단순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상처와 갈등이 그의 삶을 잠식했기 때문일까? 화려한 무대 뒤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로커 김종서의 비밀이 펼쳐진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음악계는 발라드와 트로트가 주류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익숙한 흐름을 깨뜨리듯 거칠고도 자유로운 새로운 사운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록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종서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1985년 부활의 멤버로 첫 무대에 섰다. 당시에는 단순히 신인 보컬에 불과했지만 잠시 후 그는 한국 록의 판도를 바꾸는 주역이 된다. 1987년 전설적인 헤비메탈 밴드 시나위에 합류하면서부터였다. 김종서의 폭발적인 성량과 고음 샤우팅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가 시작되면 마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전율을 느꼈고 언론은 한국에 드디어 진짜 록 보컬리스트가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김종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록을 체현했다. 긴 머리를 휘날리며 절규하듯 노래하는 모습은 수많은 청춘들에게 자유와 반항의 아이콘으로 다가왔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대학가와 공연장은 그의 이름만으로도 맺은 행렬이 이어졌다. 당시 젊은이들은 그를 보며 답답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1992년 그는 솔로 가수로서 첫 번째 앨범 레토나를 발매한다. 대중은 의아해했다. 록이 과연 혼자서도 통할 수 있을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레토나는 록이라는 장르를 잘 모르는 이들까지 사로잡았고 김종서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그는 꾸준히 앨범을 발매하며 총 19장의 앨범을 세상에 내놓았다. 이는 한국 록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발표한 보컬리스트 중 하나로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성취였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편견을 깨뜨렸다. 서정적인 멜로디 위에 거칠고도 강렬한 보컬을 얹으며 록을 새로운 감성의 장르로 확장시켰다. 덕분에 그는 발라드에 익숙한 대중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라디오와 음악방송에서 그의 곡이 연이어 흘러나왔고
김종서의 공연은 대학 축제의 필수 프로그램이 되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사실은 그는 한국 대중음악사의 전환점이라 불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초기 앨범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가 코러스로 목소리를 보탠 덕분에 록 사운드에 색채가 더해졌고, 이는 댄스와 힙합, 록이 융합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기여였다. 다시 말해, 김종서는 단순히 록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혁명적 변화에도 그림자를 들이운 인물이었다. 1990년대 내내 그는 록의 황제라는 수식어와 함께 한국 음악계의 정점에 있었다. 무대 위에 그는 늘 화려한 조명과 함성에 둘러싸여 있었고, 팬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언론은 그를 두고 록을 대중화시킨 살아있는 전설이라 평가했다. 그러나 찬란했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음악 트렌드는 빠르게 변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강렬했던 그는 무대 밖에서는 점점 고독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워가기 시작했다.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조명, 팬들의 환호성 속에서 김종서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였다. 그러나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악 시장의 흐름이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대중음악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발라드와 댄스 음악이 차트를 장악했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아이돌 그룹들이 등장했다. 화려한 안무와 세련된 영상미, 그리고 대중성 높은 멜로디가 시장을 휩쓸자 록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김종서의 음악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대중의 관심은 조금씩 멀어져 갔다. 여기에 더해 그는 여러 차례 밴드와의 불화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신화위에서 탈퇴한 뒤 부활에서도 앨범 발매 직전에 멤버로서 제외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악적 견해 차이나 성격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팬들 사이에서는 왜 그는 늘 중요한 순간에 밴드를 떠나게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반복된 경험은 김종서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에게 불운의 로커라는 이미지를 더 씌우게 되었다. 언론 역시 냉정했다. 한때는 록의 황제라며 추켰었던 기사들이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가수,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인물이라는 뉘앙스를 담기 시작했다. 공연 규모도 점점 축소되었고 방송 출연 또한 줄어들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종서의 이름은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록을 사랑하는 열정과 달리 시장이 점점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었다. 무대에 오르면 여전히 온 힘을 다해 노래했지만 관객석의 함성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이 예전보다 줄어든 걸 느낄 때 가장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이 시기 김종서는 음악 외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록이 주류에서 밀려나면서 앨범 판매량은 크게 줄었고 제작사와의 갈등도 생겨났다. 때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과 시장이 원하는 음악 사이에서 타협해야 했고, 이는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겉으로는 여전히 무대 위의 카리스마였지만 무대 밖에 그는 점점 고독해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자유롭고 강렬한 로커로 보였지만 내면에는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시대가 자신을 버리고 있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그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는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가요계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취향은 빠르게 바뀌었고 아이돌 그룹과 발라드 가수들이 차트를 점령했다. 한때 전국을 뒤흔들던 록의 열풍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고 로커들의 무대는 점점 좁아졌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종서는 어느 순간 홀로 남겨져 있었다. 한때 그는 수만 명의 관객을 열광시키는 록의 황제였지만 어느새 방송 무대에서조차 그의 이름을 보기 힘들어졌다. 음악 방송은 아이돌 그룹들의 댄스 무대로 가득했고 라디오 차트에는 발라드와 댄스곡들이 줄을 이었다. 김종서의 새로운 앨범은 여전히 발매되었지만 판매량은 예전만 못했다. 기획사들은 더 이상 록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고 공연장 규모도 점점 작아졌다. 이런 상황은 김종서에게 큰 상처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여전히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객석은 점점 비어갔다. 팬들의 함성은 줄어들었고 언론은 그의 신보를 대서특필하기보다는 짧게 언급하는 정도로만 다루었다. 한때는 그의 한마디, 그의 신곡이 사회적인 화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인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아픔은 인간관계에서 찾아왔다. 그는 여러 밴드와의 갈등으로 인해 반복해서 팀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협업하기 어려운 가수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신하위와 부활이라는 한국 록의 양대 산맥에서 모두 중요한 순간에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음악적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상처는 곧 외톨이 로커라는 이미지를 만들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도 그 이미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다. 록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앨범 판매량은 급감했고 제작비를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있었다. 그는 록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 작은 LP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압구정동의 한 모퉁이에 자리한 그 공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술집이었지만 사실은 김종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무대였다. 그곳에서 그는 팬들과 가까이 마주하며 노래했고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한때 거대한 공연장을 휘어잡던 그가 이제 소규모 공간에서만 노래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했다. 정신적인 고통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는 여러 방송에서 록은 죽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자신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후배 가수들은 아이돌 시스템 속에서 빠르게 스타가 되었고 방송국은 그들의 이야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종서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왜 그는 홀로 남겨졌을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다 무너진 가수라는 제목으로 다뤄졌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젊은 세대 중 일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개그맨 아니냐고 오해한 일이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 같지만 김종서에게는 뼈아픈 현실이었다. 자신이 평생을 걸어온 무대와 음악, 그리고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이 이제는 세대 간 단절 속에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는 한 방송에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게 가장 두렵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은 단순히 시대 탓만은 아니었다. 음악적 완벽주의와 강한 자존심은 그를 더 고립시켰다.
그는 대중적인 타협을 거부했고 끝까지 자신만의 록 사운드를 고수했다. 이는 음악적으로는 찬사를 받을 만한 태도였지만 상업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그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지만 동시에 대중과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다. 이 시기에 그는 몇 차례 큰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방송에서 섭외가 들어왔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과 맞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이는 곧 김종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가수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팬들은 여전히 그를 사랑했지만 대중 전체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에 서기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작은 공연장이라도 그는 마이크를 잡으면 온 힘을 다해 샤우팅을 터뜨렸다. 공연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고 감탄했다. 그러나 그 뜨거운 찬사가 더 이상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지는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은 김종서를 점점 외톨이로 만들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만 명의 함성 속에서 노래하던 그는 어느새 홀로 작은 무대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는 몇십 명의 관객에게만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했기에 그 뒤를 따라온 추락은 더욱 잔혹했다. 김종서의 몰락은 단순한 인기의 하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한 인간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비극의 절정이었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온 뒤 김종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의 주목을 받던 그는 이제 점점 더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게 되었다. 대형 공연장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고 방송 출연 제한도 드물어졌다. 팬클럽 활동 역시 줄어들었으며 열성적인 추종자들마저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둘씩 사라졌다.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찾아왔다. 록 앨범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았고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필요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만의 색깔을 지키려 했다. 결국 수익은 줄어들었고 그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압구정동에서 작은 LP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과거의 음악을 기억하는 이들이 모여드는 아지트이자 김종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무대였다. 팬들은 여전히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왔지만 그 수는 과거의 수만 명에 비하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심리적으로도 그는 큰 고립을 겪었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신곡을 주목하지 않았고 방송에서는 과거의 스타라는 수식어로만 언급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사람들이 나를 로커가 아니라 예능인으로 오해하는 게 가장 아프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젊은 세대 중 일부는 그를 개그맨으로 착각하기도 했고 이는 김종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소규모 공연장, 대학 축제, 심지어 동호회 모임 같은 자리에서도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관객이 단 10명이라도 그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로커다. 그의 이 말은 남겨진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회적으로도 그는 독특한 행보를 이어갔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서울시 환경 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환경보호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유엔 본부에서 공연을 펼치며 국제 무대에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이는 대중적 인기는 사라졌어도 그가 여전히 음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종서의 이름은 예전만큼 널리 회자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록을 고집했고 그 고집은 그의 자존심이자 동시에 그를 외톨이로 만든 굴레였다. 결국 그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홀로 남겨진 마지막 로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김종서는 무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무대와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젊은 세대는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그가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23년 무려 7년 만의 방송 복귀였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오랜만에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화면에 등장한 그는 여전히 특유의 긴 머리와 카리스마를 간직하고 있었지만 표정 속에는 세월이 남긴 외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는 대형 공연장 대신 작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고 고백했다. 이어서 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대가 변했을 뿐이다. 나는 여전히 로커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방송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오래전 그의 음악을 기억하던 세대는 반가움에 눈시울을 붉혔고 일부 젊은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김종서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고백은 씁쓸한 여운을 남겼다. 록의 황제로 불리던 그가 작은 무대를 이야기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얼마나 긴 시간 홀로 싸워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종서는 여전히 앨범 작업을 이어가고 있고 틈틈이 공연을 준비하며 록의 불씨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때 누렸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국 록의 마지막 상징으로 그리고 동시에 시대에 뒤처진 외톨이 로커로 기억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아쉬워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대중과 타협했다면 그의 이름은 여전히 차트를 지배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만의 길을 걸었다. 그것이 김종서라는 인물을 위대하게도 동시에 고독하게도 만든 이유였다. 그의 삶은 화려한 귀환이 아닌 조용한 생존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꾸준함이야말로 김종서를 진짜 로커로 만드는 힘이었다. 우리는 그를 사랑했지만 과연 그의 마음속 외로움과 상처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남긴 채 김종서의 이야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김종서의 삶은 화려한 전성기와 깊은 고독이 공존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록의 황제로 불리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그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외톨이처럼 남겨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록을 포기하지 않았고 작은 무대에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냈다. 혹시 여러분은 김종서의 노래를 직접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 뜨거운 샤우팅이 청춘의 심장을 흔들던 순간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의 음악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김종서와 함께했던 추억 혹은 그가 남긴 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작은 공감과 기억이 모일 때 잊혀져 가던 한 시대의 음악과 한 로커의 열정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